네, 어제 오전 한국을 방문했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오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북핵 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어떤談판을 나눌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사두현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방한 첫 일정으로 남북 분단의 상징인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판문점 DMZ 쪽을 방문했는데요. 네.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죠. 짚어주시죠. 예. 이 DMZ 비무장지대라는 것 자체가 그 남북한 분단의 상징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북한의 군사력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밀집해서 배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을 틸러슨이 둘러봤다라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DMZ를 찾았다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겠지만은 지금 한반도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어떤 쪽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경고성이 어떤 그런 동선이다를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함부로 이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네, 틸러슨 장관의 행보뿐만 아니라 발언도 상당히 간격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특히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이런 말도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포함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예. 아마 국내에서 굉장히 이 약간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앞에 두 개를 얘기했어요. 일, 북한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그랬죠.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적인 모든 옵션들을 다 취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거냐. 이 두 개가 다 이제 그 별 소용이 없었을 때 군사적인 조치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데. 군사적인 조치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이제 그 예방 타격이죠.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 또는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조치를 취할 거냐는 건데 군사 옵션도요. 블로케이드, 봉쇄부터 뭐 쿼런타인, 검역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군사 조치 그러면 정말 무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피치 못할 최후 단계인데 문제는 이게 미 국무장관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과거 같은 경우 전략적 인내 하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압박과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기다린다는 건데 이건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레드라인을 스스로 그어놓고 그 이상 넘으면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그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아무래도 강도는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메시지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강도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저희가 얼마큼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변하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전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는 좀 빠이빠이를 하고 상당한 초강경 노선으로 가겠다는 뭐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애초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 세계 전략에 있어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을 걸로 생각이 됐어요. 과거에 오바마도 모든 적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순서를 보면 이란, 쿠바 이렇게 됐거든요. 북한은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 미이란 핵협상이라든가 이거 재협상하고 그다음에 쿠바와의 수교 관계 아무래도 미국 앞마당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부터 해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북한을 정조준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틸러슨 장관이 스스로 이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바마도 전략적 인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별다른 옵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군사적 옵션을 쓰려니까 이게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주저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틸러슨이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제 강경수단이 이 동원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강요 인선들이 다 끝나면 올 한 6, 7월 그 이후에 검토가 될 수 있는 조치인데 일단은 말은 굉장히 세게 나간 거죠. 말은 굉장히 세게 나간 거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재미있는 게 틸러슨이 강조를 한 게 미국 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무려 13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제네바 합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대북 중유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다 했는데 굳이 액수까지 거론한 거는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 다수입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유화책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압력을 강화하겠다. 압력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탈 행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
그럴 때는 군사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요. 그것 자체도 옵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옵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앞으로 다뤄나갈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니들을 다룰 거다. 네. 여기에 대한 본보기용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나오고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도 뭐 작년에 최선희 이제 외무성이죠. 예. 최선희가 직접 얘기를 했던 게 일단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협상에 이 저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꼭 그 말 듣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김정은의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이 있겠고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 도발을 두 번이나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너무 크게 선을 안 넘는 상황에서 상황을 주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 대북 정책 이 메시지가 분명히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형태의 도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로널드 레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트럼프 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난 20년간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요. 그 20년간이 네, 어디서부터 얘기했죠. 시작되냐면요. 예.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예요. 그렇네요. 그 앞에는 그런 대로 바람직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로널드 레건이 소련이랑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할 때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서 군사력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결과적으로 소련이 이걸 따라가다가 굉장히 국력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위협하려면 위협해봐 한번. 니네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도 긴장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되는 게 예. 북한의 위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북한 만능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북한도 분명히 지금 ICBM이든 뭐든 기술적 한계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나가면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그러나 힘에 붙여서 못할 거다 그러나마 계산도 나름대로 성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이제 핵실험 같은 이외에 더 큰 도발은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3, 4월은 예. 이 한미 연합훈련하고 연습이 집중돼 있는 시절이에요. 네. 아마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 북한이 마지막에 이제 협상으로 돌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때 얻은 교훈이 그걸 거예요. 한미 전력이 가장 잘 준비돼 있는 시간에. 왜냐하면 증원 전력, 증원 예상 전력도 들어와 있는 순간에 긴장을 올려버리면은요. 이게 자기들도 쓸 수단이 외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겠네요. 조금만 하면 에스컬레이션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 4월 동안에 어떤 심각하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예. 그 이후에도 이제 고민할 거예요. 미국이 저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으면 뭔가 크게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허. 그러면 이제 ICBM 아니면 지금 6차 핵실험 얘기가 나옵니다만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게 북한이 그동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자제했냐. 예. 지금 온갖 힘을 다 짜내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에 부딪힌 거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러네요. 예. 제가 보기엔 너무 북한 자체를 완전히 슈퍼맨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제가 볼 때 예. 적어도 틸러슨과 트럼프의 계산은 후자에 가깝지 않나. 아하. 결국 저러다 자빠질 거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부적절하다. 일단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왕이 외교부장과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 특히 보복을 당하고 있는 롯데라든지 예. 중국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좀 어떤 협상이 날까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한데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예. 아마 이게 미중 간의 회담에서는 크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 틸러슨이 언급을 안 했으면 이게 미중 회담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틸러슨 한번 어조를 보면 예.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이다. 예. 이 한미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리고 자제를 촉구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던졌거든요. 네.
이걸 다시 중국 가서 하겠냐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한다면 중국 가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히려 미중 간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회의의 주제는 회담의 주로 아젠다는 보면 지금 이미 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되고 있고 미국의 네. 인식이 그동안 이렇게 북한을 갖고 노는데도 중국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또 오히려 중국이 조금 늦춰주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제재의 여파를 견뎌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기 네. 때문에 2321호에 입각해서 어떻게 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냐.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아마 지금 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한다는 발언도 우회적인 중국 압박일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사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먼저 제기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북 압박에 동참을 하는데 그 사드 같은 중국이 거 먼저 들어오는 이걸 거에 것이다. 예. 이거 과거에도 중국이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 뭐 사드는 한반도 방어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가서 거듭 뭐 그리고 중국하고 얘기를 하려면요 미국이 자제 촉구 정도가 아니라 실적으로 너네 중국 계속 베이징 그렇게 하면이라는 그 다음 조치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네.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은 시작도 안 됐단 말이에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를 과연 지금 미리 동원하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네. 틸러스는 어제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 제스처를 보여주고 간 거고 좀 조금 박정하게 립 서비스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틸러슨 예. 장관이 일단 뭐 한국에 와서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중국에서는 그 같은 비슷한 시간에 육자회담 재개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미국의 반응은 그동안의 육자회담에 대한 반응은 육자회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네. 북한이 이 비핵화 프로세스로 성실히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징표가 없는 이상은 회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선제적으로 북한이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 자제하겠다라고 하고 그동안 이제 그 재가동됐다라고 의심되고 있는 영변 이제 핵시설들 예. 이제 그 다시 동결하고 불능한 조치 밟고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회담에 복귀를 하겠다라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일단 대화도 재개를 하면서 제재는 하더라도 대화는 재개하면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예.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북한하고 협상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이나 올해 후반기에 가서 설사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선제압 확실하게 해놓고 예. 좀 길을 죽여놓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